근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삶에 그러니까 5년 후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기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저는 사람들이 보는 안전자산 뭐 캐펙스 뭐 이렇게 뭐 토지 설비 뭐 이런 게 있는 뭐 PBR 1이 안 되는 회사 뭐 이런 거를 안전자산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은행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 은행 전통적인 은행이야말로 엄청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배당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뭐 시클리컬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저는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미래에 은행원이 존재하겠냐? 토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다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그런 분산 거래소, 크립토와 이 그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와 이런 것들이 다 혼용이 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것은 프로토콜 상에서 자동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미래가 5년 후, 10년 후에 무조건 다가온다. 은행은 사라질 거예요. 예. 어떤 형 작아지든가 엄청 작아지든가 거의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미래적인 상상력이 되게 필요해요. 네. 5년 후에 우리 인류가 살아갈 모습. 사실 2007년도에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애플에 몰빵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 못 한다 이거죠. 미래에 대한 거를 상당히 무시해요. 미래의 변화를 현재 사는 사람들은 되게 둔감하게 미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큰 배에 타고 있으면 이 조류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밖에서 보면 저거는 지금 조류다 해가지고 저건 엄청난 속도로 절로 가고 있는 건데 저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건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5년 후에 우리는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을 것이냐. 분명히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 일상에 훨씬 가볍게 다가올 거예요. 네, 우리 일상에 가깝게.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5년 후의 안전자산이 무엇일까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인문학이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되고 숫자 때려봐야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네. 어떻게 이제 대표님의 말씀은 5년 후에 상상력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5년 후 변화될 게 2년 후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손반영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VR도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지금 연구를 왔어요. 근데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꾸고 하는데 분명히 이 VR 생태계가 AR과 VR이 융합이 되면서 XR이 되고 이 버추얼한 세상이 결국은 컨텐츠도 메타버스 컨텐츠 요즘 엄청 많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래서 삶의 방식 자체가 되게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돌아갈 것 같고 그러면 인간의 의사결정에 AI가 관여를 많이 하다 못해 AI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삶인데 사실 테슬라 공장 가보면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인간과 함께 하는데 인간보다 AI가 더 많이 관여하죠. 사람은 메인테넌스만 해주는 거고 거의 그 프로덕션 라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로봇이 그냥. 그렇죠. 다 로봇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투자하려고 할 때 이걸 5년 후를 바라본다고 투자한다고 하면 정말 신중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어제 제가 분석했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위에 어떻게 보면은 응용과 데이터를 모으고 막 분석하는 그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지고 잘 되고 하면은 AI 산업이 훨씬 증폭되겠다. 훨씬 AI가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상력이 들고 그러면은 뭐 저희도 최근에 뭐 진짜 12억 밸류에 1억 2천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로봇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막 한 대, 두 대 만들었어요. 로봇을. 근데 이 로봇이 막 100대, 1000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쓰레기 재활용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은 이제 로봇이 하는 게 되고 이런 삶을 꿈꾸는 거죠. 그 어떤 미래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와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암호화폐 다 똑같은 맥락에서 그냥 미래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래의 냄새를 먼저 맡기 위해서 내가 자본을 통해서 내 학습 메터리얼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훨씬 마음 편합니다. 네. 5년 후를 장기적으로 네. 바라본다고 하면 그 하루하루 막 이렇게 시황이 막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뭐 조금 거시적인 이슈 같은 거,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런 네. 것들도 사실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금리 전망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한 2-3달에 한 번씩 좀 한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만 해요. 분기 정도로. 완전히 깨질 판인가 아닌가 하고, 사실 진짜 내가 코어하게 생각하는 5년 후 미래를 변화시킬 기업은 in any case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네, IMF가 왔다 한들 우리 동네의 추어탕 맛집은 안 바뀐다 이거죠. 여전히 그 집은 주차장에 차가 가득해서 그 추어탕집 가서 사람들이 IMF를 어떻게 이겨낼지를 이제 먹으면서 고민한다 이거죠.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를 이제 던킨 도너츠의 비유를 들었어요. 던킨 도너츠 사람들이 계속 먹기 때문에 이건 경제랑 상관이 사실 없다. 계속 먹는다. 고민이 오더라도 회의할 때 들고 와서 먹고. 그래서 여기 맛집 이론인데, 사실 진짜 갈 수밖에 없는 동네 맛집을 내가 찾는다는 생각 가지고 기업을 찾으면은 이런 상황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정 부분 미래에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같을 때 저는 사실 폭락장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광기, 사람들이 미친 듯이 간다. 무한정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팔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게 이렇게 너무 비쌀 수는 없잖아요. 작년 연말이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 미국의 성장주 테슬라 포함해서 작년 연말이 다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다 너무 막 장밋빛 미래에 한도 끝도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물극필반이라는 한문 4글자를 막 맨날 썼거든요. 분명히 언젠가 꺼지는데 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원칙으로 매도하면 되냐면 3배, 5배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다큐사인 등등 해서 몇 배씩 오른단 말이죠. 원금 빼면 돼요. 원금 빼고. 원금만 딱 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추가된 몇 배 오른 부분은 냅두고 원금을 빼고 뭔가 지금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다큐사인을 투자해서 한 4배 이상 났지만 이건 너무 비싸다. PSR 몇십 배가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그러면 불안하면 원금 확보하시면 되죠. 몇 배가 올랐으니까. 사실 그걸 팔더라도 상당 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언제쯤 이런 또 다시 광기가 올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사실 미국의 성장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더 미국의 이런 미래적인 성장 주식들이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상당히 착해요, 여전히. 한국 괜찮다. 그래. 한국의 바이오 특히 괜찮고, 네이버도 착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극필반이라는 얘기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정 떨어지는 것도 없고, 무한정 상승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래프 좋아하는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쭉 거보면은 선형이에요, 선형. 그런데 사람들의 실제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비선형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장기적인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는 근간이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단단한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들이 사주거나 비즈니스에 쓰이거나 실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주는 기업들이 우상향하는 걸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사실은 테이퍼링이 있을 수도 있고, 금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유가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을 가져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내일 신문 보는 거랑 똑같아. 날씨가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근데 계절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종자가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종자가 좋은 종자인지는 우리 분간할 수 있다. 어떤 종자가 이 시대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판별을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네, 깊이 있게. 그런 보이는 거에 이면에 궁극적인 거 저는 한 2가지 정도. 네. 5년 후의 상상력, 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맞습니다. 그것과 2번째 그 데이터, 네. 21세기의 석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기업을 선택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네. 뚝심을 갖고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그리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40대, 50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영해져. 젊음이라는 거 키워드를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분들은 젊음이라는 게 본인이 젊으니까 사실 그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미래라는 건 3년 후, 5년 후라는 거는 그 젊은 소비가 바꾸거든요. 예, 소비가 젊어야 돼요. 예, 특히 지금 모바일 이런 데서 일어나는 또 메타버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비라는 패턴이 40대, 50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머리 뚜껑을 열고 10대, 20대들한테 질문을 해야 돼. 조카가 있든 아들이 있든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초년생이 있으면은 밥 사주면서 물어봐야 돼.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 거죠. 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응? 넌 뭘 많이 쓰니? 세대 간 대화네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40, 50대, 60대 분들은 자산은 많은데 이 자산을 잘 굴려야 돼요. 그러려면 미래 흐름을 알아야지 그냥 맨날 뭐 전통적인 산업에 막 여기서 배당주 PBR 계산하고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에 걸려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이 미래를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MZ세대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영한 거를 의도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라.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쪽 영한 걸로 넘어가기 힘들면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밥을 사줘야 돼요. 네, 조카든 신입사원이든 밥 사주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요즘 이렇구나. 요즘 우리 친구들은 암호화폐를 이래서 사는구나. 투기 이게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 재테크가 다르구나. 그리고 요즘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이런 맥락으로 보고 아바타 생성해서 NFT로 팔고 막 이런 게 지금 재밌구나. 펀하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래의 성장적인 관점을 또 얘기하시면서 아까 앞서서는 이제 그 부동산 네. 안정적인 걸 30살 후반, 40대 네. 초반에 이렇게 구매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꾸로 MZ세대는 이런 위험하고 미래적인 것을 통해서 시드를 마련해서 어서 빨리 자기의 등기부등본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지 이 부동산이 어떻게 굴러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남에 뭐 30평짜리 집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외곽에서부터는 공부를 해가지고 임장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비즈니스 현장, 피터 린치의 생각으로 가서 걸어 다녀야 돼요. 가서 10번이고 20번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한 3년 안에 이 시드를 몇 억을 마련하면 요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여기야. 네. 해서 그러면 막상 살려고 하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지? LTV 이 지역에서는 내가 은행권에서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알맹이 돈은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의외로 2억을 열심히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또 열심히 암호화폐나 주식을 해서 키워서 이 시드를 마련하고 시드를 마련해서 샀어. 집값이 올라. 그럼 집값 오르면은 또 부채를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값 상승분해서 집담보 대출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나의 잠재적 현금이라 이거죠. 나의 캐시 리저브, 현금 리저브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언제든지 팔면은 그게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이 이만큼 몇 억이 더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 안 쓰고 있으면 그건 현금이 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부동산과 이 주식이 서로 계속 이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샀는데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도 올라가. 지금 최근에 2, 3년 동안 그랬단 말이죠. 부동산과 주식이 다 올라요. 그러면 주식 벌어서 부동산 산 사람 부동산 오르죠. 부동산 오른 거에서 이 자산가치 올라가니까 부채 땡길 수 있죠. 부채 땡겨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이건 지금 위험한 투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위험한 거고 신용 미수 땡겨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내가 쇼부 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위험한 투자인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값이 5억이 올랐는데 1억을 담보대출 받아서 뺐다? 어.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리스크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이건 황금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놀리고 있는 게 멍하게 얘가 이제 현금이 놀고 있는 거예요, 매덕이. 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놀리면 안 돼요, 현금을. 네. 대표님 바쁘신데 저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부동산도 구매를 하고 주식하고 암호화폐도 일정 정도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벌었을 때 네. 만약에 그 주택을 더 늘려가는 거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택은 지금 엄청난 코스트가 있죠. 코스트.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라고 하면 꼬마 빌딩을 사는 게 맞죠. 네. 주택을 서울에서 2개 살 수 있으면은 털어가지고 빌딩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뭐 합정이나 이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자를 내야 돼요. 사업자를 내서 여기서 전자상거래 매출이라도 뭐 몇백만 원을 만들고 그러면 사업자 명의로 4억을 쓰겠다 빌딩을 사면은 되는 거고 의외로 이게 자기 시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그게 대출이 한 7, 80이 나오기 때문에 한 2, 30억이면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에 집을 2개를 알로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그 정도 현금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굳이 아파트 2채를 가지면은 지금 너무 두들겨 맞잖아요. 사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뭐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되게 행복한 거고 그 전까지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근데 자산이 2천만 원이든 1억이든 30억이든 1000억이든 똑같습니다. 공부 안 하면 자산이 녹아내려요. 공부 안 하면 그냥 유지되는 건 없어요. 계속 공부해서 그 더 우량한 자산으로 시대별로 계속 갈아타줘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부의 흐름이 지금 옛날에 이태원 뭐 어디 연리동 어디 무슨 길 있잖아요. 그럼 요즘 되게 공실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부의 흐름이. 근데 지금 성수동 엄청 핫하고. 근데 뭐 10년 전 성수동은 지금 같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는 뭐 제조 잘하고 막 캐펙스 투자 엄청나게 하고 막 대기업들이 막 주도하는 세상이었다고 하면 점점 더 말랑말랑하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앞으로는 더 빠르고 더 말랑하게 바뀌겠죠. 그 흐름을 읽으면서 이제 부를 계속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공부를 또 그 돈이 되는 투자 정주영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그 탄탄 셀렉트 그것도 개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하드코어하게 공부하자. 그래서 진짜 탄탄. 거기 앱에서도 VOD가 올라가고 근데 거긴 할 말 다 얘기할 수 있죠. 유튜브는 좀 공개적이다 보니까 이제 좀 필터링이 되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참여하신 150분이 계시는데 되게 거기에는 뭐 변호사님도 있고 뭐 되게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막 PB 센터에 계신 증권사 이제 직원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열린 토론을 하면서 함께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부방 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사실 저도 많이 얻어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혼자 다 리서치를 할 수 없잖아요. 150분 되는 분들이 계속 지식 공유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매일 올라오는 정보들로도 이미 충분해요.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미래 흐름을 다 하면서 여차하면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스노우플레이크를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러면 보면 되겠네. 스퀘어도 그러고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땐 장기적으로 좋은데 뭐 시장은 좀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함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런 이제 학습의 기본기를 좀 닦을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탄탄 셀렉트의 돈투 이제 스터디 방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혼자 공부하는 게 참 외롭고 힘든 길이긴 네. 한데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같이 또 하면은 너무 도움되고 진짜 자산도 매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끈기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메모지에 꼭 적으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남겨지는 게 없어요. 다 남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고 아무것도 검증이 안 돼. 과학을 하려면 여러분 투자는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인 게 아니라 투자가 과학이에요. 가설과 검증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농사도 과학이거든요. 이 종자는 이렇게 된다. 과학이잖아요. 과거 경험치가 쌓이려면 여러분만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기록하세요. 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6개월, 12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네. 그래서 홍다 기록하셨죠. 네. 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영상으로도 남겨져 다 레코드 네. 남겨져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자신만의 적중력과 대응력 이런 것들 역량을 키워나가려면 제 역량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죠. 네.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려면 절대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고등학교 3학년 때만 공부를 하냐 이거죠. 네.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의 머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돈이 벌린다? 그거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무형자산 있고 진짜 이렇게 그 어떤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 투자하고 싶죠? 나 스스로가 좋은 무형자산, 나 스스로가 이렇게 자산을 일궈내고 키워나가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 그릇을 아름답고 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공부밖에 없어요. 네. 네. 아, 그렇게 빡세게 또 공부도 해야죠. 하고. 네. 그리고 또 여유 시간에 피아노도 치고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름칠을 하는 거죠. 야, 네. 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돈 얘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도 얘기해 주시고 예.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투자 방향 같아서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 크리에이터의 대표님이신 정주영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